1981년 7월 29일 전 세계 약 7억 5천의 시청자는 결혼식을 올리는 영국의 왕세자 찰스와 레이디 다이애나 스펜서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동화 속의 결혼식이라는 찬사를 받은 그날, 다이애나는 다이애나 왕세자비로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되었죠. 이로부터 271년 전 1710년 7월 31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애나와는 다른 다이애나 스펜서가 갓 태어났습니다. 다이애나의 아버지는 제3대 썬더랜드 백작이었고 어머니인 썬더랜드 백작 부인은 제1대 말버러 공작인 존 처칠의 딸 앤 처칠이었죠. 네, 그 유명한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의 처칠 가문입니다.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난 다이애나는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다이애나가 6살일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다이애나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딸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으며 특히 막내인 다이애나를 가장 예뻐하여 디어 리틀 디라고 부르고는 했죠. 다이애나는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며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관절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 편지를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이애나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외할머니는 다이애나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외할머니는 제1대 말버러 공작 부인이자 1714년에 사망한 선왕인 앤 여왕의 오랜 친구인 사라 처칠이라 부유하고 권력이 넘쳐났으니 예쁜 손녀를 위해 못 이뤄줄 일이 없고 못 따줄 별이 없었죠. 다이애나를 향한 사라의 깊은 애정은 사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다이애나는 어디서나 환영받았습니다. 왕실에서도 다이애나를 두고 친근하게 디라고 칭했고 다이애나는 조지 2세의 자녀들과 어울려 뛰어놀며 자라났죠.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 지참금이 어마어마한 데다 예쁘고 성격도 좋았다는 다이애나가 10대 후반에 접어들며 결혼할 만한 나이가 되자 구혼하는 남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다만 영국의 문필가 호레이쇼 월폴이 남긴 이야기에 따르면 그 누구도 사라의 눈에는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라는 다이애나를 위해 구할 수 있는 신랑감 중 최고를 원했으니까요. 왕국에서 최고의 신랑감이라면 왕자님 아니겠어요? 그것도 왕이 될 왕세자라면 완벽하겠죠? 다이애나가 왕세자비가 되는 모습을 상상한 사라는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계략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사라는 조지 2세의 장남이자 아버지와 사이가 나쁜 왕세자 프레더릭이 도박을 좋아하고 음주 가무를 즐기며 여자 관계가 많아 돈을 펑펑 쓰고 다닌 탓에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걸 알아차리곤 프레더릭에게 제안을 했죠.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하면 지참금으로 무려 10만 파운드를 주겠다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지만 손녀를 훗날 왕비로 만드는 데 들이는 값으론 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프레더릭 왕세자는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고 다이애나와 프레더릭의 비밀 결혼식은 장소도 날짜도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총리인 로버트 월폴이 이 계획을 눈치챘고 왕세자가 꼭 유럽 공주와 결혼하길 바랐던 그는 서둘러 조지 2세에게 모든 걸 알렸죠. 그렇게 비밀리에 손녀를 왕세자비로 만들려던 사라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게 호레이쇼 월폴이 남긴 기록입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아니냐는 아버지인 로버트 월폴의 라이벌인 사라를 모욕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찬양하고 싶었을 아들 호레이쇼의 기록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있으니 믿거나 말거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왕세자를 남편감으로 생각했든 아니든 간에 신랑감을 신중하게 고르는 사이 다이애나는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대가 되었는데도 미혼인 다이애나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추문이 붙기 시작하자 사라는 본격적으로 좋은 신랑감 찾기에 착수했죠. 사라는 한 번에 여러 남자를 보기 위해 신랑감 찾기 무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기에 적합한 신랑감이라면 유망한 소설가도 장래 총리가 될 헨리 펠럼도 도식 공작의 아들도 모두 초대장을 받았죠. 하지만 무도회에서도 사라의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이 시대의 결혼과는 달리 집안의 어른인 사라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더라도 다이애나가 싫다고 하면 사라는 바로 후보에서 지워버렸죠. 사실 사라는 예전부터 베드포드 공작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지만 그는 사라가 15살의 무렵에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이라고 베드포드 공작 가문을 포기하기엔 그 집안의 재산과 지위와 명성이 모두 마음에 든 사라는 현 공작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병약하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식 없는 공작의 후계자인 남동생 존 러셀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공작이 정말 소문대로 병약한지 그래서 사라의 예상대로 죽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공작을 찾아갔죠.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술과 도박을 즐겼다는 20대 초반의 공작은 노부인인 사라보다도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사라에게 집안의 그림을 보여주다가도 자꾸만 앉아서 쉬어야 할 정도였죠. 임박한 죽음의 냄새를 맡은 사라는 곧장 다이애나와 공작의 동생과의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아름다운 다이애나가 가져올 지참금인 3만 파운드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받게 될 10만 파운드까지 있었으니 다이애나의 남편감으로 선택된 존은 아무런 불만이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1731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732년 10월 제3대 베드퍼드 공작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할머니의 계획대로 베드퍼드 공작 부인이 되었죠. 이제 공작 부인이 되었으니 다이애나에겐 아무런 고민 없는 삶만이 펼쳐질까 싶지만 아쉽게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때쯤 만삭이었던 다이애나는 사고로 마차에서 굴러떨어졌고 아들이었던 아기는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 역시 첫 아이를 잃은 적이 있었던 사라는 하인의 아기를 데려다 다이애나의 곁에 누이고 산모가 몸을 추스른 뒤에나 진짜 아기는 죽었고 이 아이는 가짜라는 걸 알리라 명했죠. 그 뒤로도 다이애나는 다시 한번 임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했습니다. 다이애나의 남편은 꼭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닥달이었고 이에 다이애나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럴수록 다이애나는 언제나 자신을 아주 아끼는 할머니에게 의지하며 일주일에 2-3번씩 편지를 주고받았고 경제사정부터 동네에 도는 소문까지 모두 이야기하고 조언받고는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1735년이 되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다시 한번 임신 증상을 겪기 시작했죠. 사라는 다이애나의 건강을 걱정하는 한편 새로 유언장을 작성해 다이애나에게 윈블던에 있는 저택을 추가로 남겨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토에 다들 입덧이라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다이애나는 살이 오르기는커녕 점차 쇠약해지기 시작했죠. 손녀를 만나러 온 사라는 다이애나의 얼굴에서 죽음이 다가옴을 직감하곤 충격을 받아 의사를 불렀습니다. 사라의 예상대로 의사는 이건 임신이 아니라 결핵이라고 진단했죠. 사라는 다이애나의 병이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능력 없는 시골 의사들의 손에 아내를 맡겨둔 베드퍼드 공작을 질책하며 다이애나를 베드퍼드 하우스로 옮기고 뛰어난 의사를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매일같이 베드퍼드 하우스에 들려도 병이 옮을까 우려된다는 허울 좋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이애나의 방을 들락거릴 때 홀로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사라는 방 밖에 앉아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이애나가 어릴 때부터 옆에 붙어 병간호했던 사라에게 정작 다이애나가 죽어갈 땐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건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죠. 사라는 혹여나 다이애나의 남편이 심술을 부려 아예 집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베드퍼드 공작을 볼 때마다 그를 칭찬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라는 베드퍼드 공작이 그저 슬픈 척, 걱정하는 척만 하는 거라고 아내가 죽기 직전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연기하는 사람 같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이애나가 죽기 하루 전 베드퍼드 공작이 친구들과 사슴 사냥을 간 걸 보고 더더욱 이해할 수 없어 했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다이애나는 유언을 남기며 남편은 믿을 수 없으니 할머니가 자기 유언이 이루어지도록 살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735년 9월 27일 다이애나는 고작 25살의 나이에 결핵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디를 사랑하는 만큼 자식을 사랑한 엄마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던 사라는 손녀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빠져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두운 방에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사라를 보지 못한 손님이 실수로 사라의 몸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있었죠. 사라는 다이애나가 보낸 그 많고도 많은 편지를 하나하나 다시 읽고 마음에 품고는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다이애나가 떠난 뒤 사라와 베드퍼드 공작의 사이는 극도로 나빠졌고 사라는 다이애나가 죽자마자 다이애나에게 주었던 모든 보석이 그저 빌려줬던 거라고 말하며 당장 내놓으라 하였습니다. 다이애나에게 준 것이지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두었던 베드퍼드 공작에게 준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공작은 아내를 잃은 직후라 슬퍼서 줄 수 없다며 무시했고 사라가 자꾸 재촉하자 궁정 무도회에 갈 때나 필요한 거 아니면 달라고 하지 않겠다 했던 거 아니냐며 요즘은 궁정에 잘 가지 않으시니 줄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내일이라도 궁정 무도회에 나가 춤을 출 테니 내놓으라 하였죠. 그렇게 공작은 어쩔 수 없이 사라가 손녀에게 주었던 수많은 보석을 뱉어내야 했습니다.
그런 사라의 기운을 차리게 한 건 또 다른 다이애나였습니다. 다이애나의 오빠이자 사라가 가장 예뻐한 손자인 존 스펜서는 동생의 죽음 이후 태어난 딸의 이름을 다이애나라고 지었고 자신의 아들인 존과 함께 사라를 자주 보러 가게 하였습니다. 사라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을 보고서야 조금씩 다이애나를 잃은 슬픔을 지울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어린 다이애나 역시 고작 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드퍼드 공작 부인인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지 230여 년이 지난 1961년 7월 1일 존 스펜서의 후손인 제8대 스펜서 백작이자 올소프 자작인 존 스펜서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존 스펜서는 먼 옛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베드퍼드 공작 부인 다이애나의 이름을 따 딸을 다이애나라고 이름 지었죠.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영국 왕세자인 찰스와 동화 같은 결혼식을 올렸으나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이혼 후 고작 3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왕세자비입니다. 18세기의 다이애나와 20세기의 다이애나 두 사람에겐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키가 크고 늘씬한 미녀로 유명했고 올소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왕실 아이들과 어울려 자라났죠. 18세기의 다이애나는 6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고 20세기의 다이애나는 6살의 부모님이 이혼하며 엄마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왕세자의 신부감으로 거론되었지만 왕비는 되지 못했으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이토록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점 때문에 18세기 다이애나 스펜서의 삶은 재조명받고 있답니다. 손녀를 너무나 사랑했던 할머니 사라 처칠과 18세기 다이애나 스펜서의 이야기였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